안녕하십니까. 천안포의 노동과 정치 125번 방송입니다. 지금 시간은 2020년 12월 9일 수요일 오후 5시 2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17번 방송부터 내년 4월에 있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이현주 전 의원이 당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 의원을 지지하는 방송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 조금 안 됐습니다만 고승국 박사가 이현주와 대담을 하면서 내년에 출마할 부산시장 후보의 자질로서 세 가지를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좌파 정권과 싸울 수 있는 전투력이 투철한 인물을 들었고요. 두 번째가 싸우긴 싸우되 혼자 싸워서는 안 된다. 이 시민들과 함께 이 좌파 정권과 싸울 수 있는 시민들 이끌어서 소통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부산의 발전 방향에 대한 어떤 정책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저는 고 박사의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아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인물이 부산의 정치인 중에서 현재는 이현주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현주를 지지한다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현주가 시장으로 당선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그것이 그 자체가 하나의 시민혁명 내지 정치혁명을 이끄는 단초가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것이 이현주 혼자 힘으로 이루어내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혼자 힘으로 이루어내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의 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부산의 정치권의 주도 세력의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우파의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물론 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다수가 혈연, 지연, 학연이라는 인연을 매개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어느 학교 출신 선후배 따지고 고향이 어디냐 이런 거 따지면서 그런 인연을 매개로 한 이권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그 보수 꼴통 세력들,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들이 우파 정치권의 다수를 점해왔고 그런 생각은 뭐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그렇게 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파의 그런 그 세력들, 보수 꼴통 세력들에 대한 어떤 실망과 분노 이런 것들이 사실 국민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좌파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은 뭐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선동하고 세뇌시켜가지고 이 좌파 세상을 만드는 게 지금 우리나라 현재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후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우파가 이겨야죠. 또다시 좌파가 정권을 가져간다면 우리 대한민국 끝이다. 우리 아이들 미래는 그야말로 지옥으로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파가 정권을 빼들어 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주도 세력이 또다시 과거와 같은 그런 보수 꼴통 세력, 어떤 이익 중심의 기득권을 추구하는 그런 세력이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자유시민 세력이 우파 정치권의 핵심 주도 세력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그 자유시민 세력을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보죠. 그래서 앞으로 앞으로 몇 번의 방송에 걸쳐서 제가 생각하는 자유시민 세력을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에 대한 저희 생각들을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내후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우파가 이기려면은 저는 항상 우리 우파가 잊어서는 안 될 격언이라 그럴까요? 머릿속에 항상 넣어둬야 될 게, 저는 손자병법에서 얘기하는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를 알면은 100번 싸워서 위태롭지 않다, 지지 않을 수 있다 이거죠. 물론 이기는 거는 또 다른 것입니다만, 지피지기 결국 뭡니까? 학습이죠. 학습이 기초가 되어야 뭔가 배워야 알아야 안 진다 이겁니다. 좌파가 그동안 해왔던 그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비결의 하나는 그들 학습을 가장 그들은 전략의 가장 기초로 두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좌파는 그들이 공산혁명을 일으키고자 하는 공산혁명가 조직이 학습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들이 그 이끌어가려고 했던 대중들을 끊임없이 세뇌하고 선동했는데 그 수단이 바로 학습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그들이 얘기한 학습이 이론이 너무나 보잘것없다라고 봅니다만,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그들은 어떤 지상낙원을 건설하고자 하는 꿈에 부풀었던 그런 유토피아를 꿈꿨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끊임없는 학습을 통한 대중조작,
이게 이제 좌파의 어떤 그 정치 권력을 장악한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었다고 보는데요. 이 우파도 우리도 배워야 된다 이거죠. 좌파들이 해왔던 그런 학습을 우리도 해야 된다. 그보다 더 깊이 있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우파의 그동안에 뭐 이렇게 보면은 그런 학습에 대한 어떤 그 의식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깊이도 너무나 부족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뭐 아주 깊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고 그게 대중 어떤 그 조직화에 적용돼 본 적이 아직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을 보십시오. 지금 과연 우파 정당이라고 지금 할 수 있느냐, 참 저 정당 하는 걸 보면은 정말로 참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하다 못해 지금 정치주필이 저렇게 뭐 신당 만든다고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아직은 국민의힘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당을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기회는 아직은 있다. 적어도 부산에서는 연주가 그래도 총대를 메고 있으니까 연주를 한번 믿고 한번 만들어 보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그 좌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건 뭐냐, 지피 중에서 첫 번째는 그들의 성공 전략을 배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좌파들이 지금 그 집권하고 있는 걸 보면은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느냐, 참 생각해보면 기가 막힙니다. 지금 소위 좌파라고 부르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우파라고 할 수 있는 자본주의 자유주의, 이거를 놓고 볼 때 그거를 제대로만 우리 국민들이 안다면, 배운다면, 학습한다면 소위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좋다고 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겠나 이거죠. 제가 볼 때는 뭐 10%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90%가 넘을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주의, 자본주의 이쪽을 분명히 원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좌파들이 다 정권 장악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들이 이렇게 정권을 장악한 전략 전술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들이 두 가지 전략은, 첫 번째가 통일전선 전략, 두 번째가 진취전이라는 개념입니다. 통일전선 전략이라는 것은 뭐 대충의 개념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통일전선 전략은 레닌이 주장했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그 공산혁명을 이루기 위한 공산혁명가 조직이 딱 단단하게 가운데 있었고, 거의 그 당시에 볼셰비키 당이었거든요. 그 당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어떤 적이라고 하시는 짜르 전제 정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에 동조하는 모든 세력을 다 끌고 모았던 것입니다. 그게 통일전선 전략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짜르 전제 정치를 무너뜨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적이 또 내세우고, 그 적과 그 적에 반대하는 모든 진영을 또 다 끌고 모으고, 이렇게 해서 한 단계 하나씩 무너뜨려 가면서 마침내 그들이 원하는 공산혁명을 이뤘던 것이 바로 레닌이 했던 통일전선 전략이었습니다. 거기서 가장 핵심되는 건 뭐냐, 그들은 그 알맹이 되는 지도부가 있었고, 그 지도부가 바로 공산혁명가 조직이었습니다. 그 바로 그 당시 소련에서는 볼셰비키 당이었습니다. 그 당이 그 속에 있어가지고 그 모든 것을 지휘하고 이끌었고, 그 레닌이 그걸 지휘했던 지휘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어떤 레닌의 통일전 전략은 그 이후에 전 세계의 공산화 전략에 다 적용됐습니다. 중공의 모택동도 그 통일전 전략을 폈고, 북한의 김일성도 그런 통일전 전략을 폈습니다. 베트남의 공산화도 그런 통일전 전략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공산국가들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 공산화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용당한 세력들이 많았죠. 대표적으로 이용당한 세력이 주로 학생들과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로 독재 세력을 무너뜨리자, 반독재 민주화운동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이용당한 세력이 바로 학생들과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딱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들은 민주화운동 했다고 뻔뻔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공산주의 운동했다, 아무도 얘기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후년에 또다시 좌파가 집권한다면 아마 그때는 솔직히 아마 얘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때는 뭐 자기들 세상이 다 됐을 테니까. 어쨌든 우리 우파에서는 그러니까 좌파의 통일전선 전략과 같은 전략을 우리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파가 지금
다수의 국민들이 다 지금 제대로만 학습한다면 다 공산주의 자유주의 싫어할 거거든요. 그건 뭐 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과 같은 얘기도 보수 대통합, 반 문재인, 반 김정은 그렇게 이렇게 단순히 모아서는 저는 필패라고 봅니다. 그 핵심 세력이 있어야 된다 이죠. 핵심 세력. 공산주의자들이 해왔던 통일선 전략에서 핵심 세력이 공산혁명가 조직이 그 모든 것을 배후에서 다 조정하고 이끌어왔다면 자유우파의 이 통일전선 전략과 유사한 저는 똑같은 이름 쓰기는 그러니까 저는 자유대연대 전략이라고 이름을 고쳐 부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기본 방향은 동일합니다. 우파도 자유대연대 전략을 펴야 되는데 이 소위 반문재인, 반김정은 모든 세력을 다 모아야죠. 다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있어요. 핵심이. 누가 핵심 돼야 되냐. 자유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자유혁명가 조직이 핵심 세력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국가를 만드는 자유혁명가 조직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우파 진영을 한번 보십시오. 참 다들 얘기하는 그 기본 목표는 다 동일하다고 주장합니다. 우파의 농객들 보면 다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안 되고 뭔가 자유주의적인 이런 거 시장 경제로 가야 된다. 다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파 농객들이 왜 통합이 안 된다 이거죠. 참으로 기가 찹니다. 지금 정규적필도 하도 답답해서 지금 뭐 당을 만들어 나오는데 현재 자유라는 걸 가치를 내세우는 시민 단체에서 만든 당이 지금 3개가 있다 하지 않습니까? 뭐 지금 정규적표라고 유석춘 교수가 주가 되는 그 당이 하나 있고 또 고영주 변호사가 주가 된 또 당이 하나 있고 또 이번 대표가 당이 하나 있는데 최종 추구하는 목표는 제가 볼 때 다 동일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통합이 안 됩니다. 통합이 조금만 차이 가지고 다 지금 갈갈이 지금 찢어지 가지고 그 3개가 통합돼 가지고 하나를 밀어도 지금 될까 말까. 대통령 후보가 없으면 저는 그것도 안 된다고 봅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파는 통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 좌파들이 레닌이 했던 통일선전 전략 같은 전략이 아직은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최종 목표가 같은데도 왜 단기를 안 됩니까? 참으로 기가 차죠. 그래서 우파 진영에 배워야 될 게 자유대연대 전략이 돼야 되고 이게 다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자그만 차이, 작은 어떤 거는 다 우리가 다 넘어가야죠. 뭐 감정을 내세워가지고 뭐 비난하고 참 제가 볼 때 너무나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선전 전략과 유사한 자유대연대 전략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첫째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취전이라는 개념 이거 반드시 우리 우파가 배워야 합니다. 진취전이라는 개념은 누가 얘기했느냐. 이탈리아 공산당의 그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안토니오 그람시가 뭐 되게 똑똑한 인물이었던가 봐요. 이걸 무솔리니 파시스트 정당에서 이제 잡아가지고 깜빵에 넣었는데 20년이 아마 넘게 선고를 하면서 그 당시 검사가 했던 얘기가 있다. 이 그람시의 두뇌 회전을 20년 동안 회전이 못하도록 이 감옥에 쳐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아마 했다고 하던데요. 어쨌든 안토니오 그람시가 깜빵에 있으면서 고민했던 것들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마르크스 엥겔스가 그 공산당 선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공산주의에 대한 걸 제시하면서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나면은 반드시 그 내재적 모순에서 반드시 공산사회가 온다라고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산혁명이 일어난 거는 러시아에서 일어났잖아요. 러시아는 그 당시 자본주의 발전 단계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가장 낙후된 거의 농업국가였다. 자본주의가 이제 막 이제 싹 틀라고 하는 그런 정도 단계에 불과했고 오히려 자본주의가 발달했던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에 또 미국까지 포함해서 그런 데서 공산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왜 가장 낙후된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성공했느냐. 이게 이제 하나의 의문이었다 이거죠. 그람시가 볼 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람시는 이제 깜빵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하고 글도 쓰고 그것이 이제 옥중수고라는 책으로 나중에 이제 나왔습니다만 그때 그람시가 제시한 개념이 소위 진취전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진취전은 뭐냐? 그러니까 자본주의 발달된 자본주의 국가에 공산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자본가 계급이 돈이 있기 때문에 이 돈으로 노동자를 매수를 해가지고 그들에게 높은 임금과 복지를 줌으로 해서 노동자들도 하여금 공산혁명을 일으키고자 하는 혁명 의지를
말살시킨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자본주의 국체제에 동조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발달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 소위 자본가 계급이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 말 헤게모니라는 것은 어떤 강제로 인한 게 아니라 동의를 통한 그들의 마음을 사가지고 그들을 복종하게 만드는 이런 어떤 전략을 헤게모니 전략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람시는 공산사회가 인류가 지향해야 되는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공산사회로 가야 된다. 그런데 그런 공산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자본가 기업에 의한 이런 헤게모니 정탈전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지식인 그룹이 앞장서 가지고 이런 그 사람들의 머리를 바꿔야 된다. 그들의 공산사회로 가야 된다는 그 이념에 대한 학습을 시키면서 아래로부터 그들에게 동조한 세력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 시간이 걸리죠. 아주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지만은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참으면서 대중을 자신들의 공산주의에 따르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 게 바로 그람시에 있던 진취전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저희 좌파들은 이 진취전과 반대되는 개념이 기동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동전은 그들이 물리적인 힘이 강하다고 생각할 때 물리적인 힘으로 뒤집어 엎는 걸 얘기하죠. 진취전. 이 진취전이 그러니까 어떤 그 혁명의 기운이 싹 올랐다 어느 정도 그 수준이 됐다면 완전 뒤집어 엎는 게 진취전인데 좌파들이 했던 진취전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뭡니까 그 미군 정식이 일어났던 3대 내란, 대구 10월 폭동, 제주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이 그런 기동전 형태였고 그 6.25 전쟁도 그런 기동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5.18도 그런 기동전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5.18 때 뭐 북한군이 왔나 안 왔나 그게 중요한 게 있으나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소위 좌파들 공산주의자에 대한 정부 전복 업무 이게 바로 기동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동전에서는 좌파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랬다 보니까 이래가 안 된다. 그래서 진취전으로 가자. 이게 바로 우리 좌파들이 우리 대한민국 성공한 것이죠. 그 진취전이 이제 소위 좌파들의 그 전략의 가장 핵심 전략이다. 지금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진취전에 성공했던 거를 잘 또 지적한 책이 그 조우석이 쓴 그 좌파 문화 권력 3인방이라는 또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백낙청, 이영희, 다음에 누구죠? 조영래입니까? 아니죠. 태백산맥 진천 누구죠? 조정래. 이 세 사람이 이제 우리 좌파 문화 권력의 3인방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들이 그 어떤 문화 권력을 장악하고 다음에 뭡니까 그 정교조를 통해서 완전 아이들로부터 완전히 우리나라 그 근세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이 언론을 다 장악하고 노조를 다 장악하고 이러면서 완전히 지금 뭐 공식화된 언론은 뭐 제가 지금 우리 아이들 책이랑 이런 거 참고서 보면 전부 다 좌파적 색채로 완전히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취전에서의 승리 이게 이제 현재 좌파 정권을 만들어 놓은 어떤 기초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파도 그건 뭡니까? 그건 학습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학습을 통해서 소위 그 좌파들의 선전선동에 넘어가지 않도록 단단한 이념적 학습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우파의 그런 어떤 진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저는 그 언제만 해야 되느냐. 좌파들은 그 일을 70년 동안 해왔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70년 동안 좌파들은 끊임없이 그런 운동을 해왔고 마침내 정권을 다 장악했고 그 과정에서 뭐 박근혜 탄핵도 그 과정의 하나로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뭐 이 참 국민의힘 당 보면 참 기가 차죠. 어쨌든 이제는 국민의힘을 믿을 수가 없고 우리 자유 시민 세력이 그런 학습을 바탕으로 그런 이념을 가치를 가지는 그런 그 학습을 제대로 한 자유 시민 세력을 양성하고 그 힘으로 이현주를 중심으로 부산에서부터 그런 어떤 세력을 만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